네. 원장님, 그러면 도대체 고등 영어랑 어떻게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모의고사라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오는 그 부분이 준비하는 것이 왜 어떻게 중요한지, 아주 아무것도 잘 모르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중등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본다고 쳤을 때, 항상 그걸 내신 시험이라고 저희가 어렸을 때 보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에요. 그거는 본문이라는 범위가 있고, 그 본문이라는 범위, 교과서 범위 내에서 시험이 나오는 그게 이제 중등 시험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등 대비라는 것은 이제, 정시 준비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고등이 되고 나면은 수시와 정시를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대는 안타깝게도 거의 퍼센티지가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시도 학교 시험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정시 준비를, 수능 준비를 똑같이 비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두 개 준비를 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중등 때 많이 들어보셨지만 중등 때의 범위와 고등 때의 범위는 굉장히 틀리고, 이 내신 준비도 내신 준비지만 그 준비를, 내신 준비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고등의 모의고사까지 한꺼번에 같은 비율로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학교 시험은 내신 시험은 이제 그때 당시에 범위가 나오지만, 고등에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같은 경우 3, 6, 9, 11월 요렇게 네 차례 학교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매번 나오는 네 가지의 시험, 그 네 달의 시험이 있어요. 1학년, 2학년, 그리고 고3은 훨씬 더 많은 달을 시험을 보고요. 이제 수능 준비를 매번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시험을 치게 하고, 뭐 개별적으로 시험을 칠 수 있고 사설 모의고사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처럼 토익이나 토플 시험을 준비를 하잖아요. 왜 준비를 한다 생각을 하세요? 어, 미리 풀어보고 그죠? 익숙해지기 그죠? 위해서. 그죠? 왜냐하면 형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중등 내신을 준비하다가 전혀 다른 시간을 1시간 10분 재고 듣기를 포함하여 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풀어낸다는 자체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딱 고1 때 막상 딱 들어가서는 하기가 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얘기하시는 게, 첫 번째 3월 모의고사, 고1 3월 모의고사가 중등 과정이라면서요. 그래서 준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1시간 10분 재서 듣기 포함해서 그 장문의 글을 푼 중등 과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중등을 딱 뛰어넘어서 고등을 딱 가서 3월에 모의고사를 본다.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아이한테는, 그냥 우리가 토익 시험을 한 번도 시험지를 본 적도 없이 뭐 RC나 LC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쑥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토플 시험에서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시험 보러 간 거예요. 얼마나 점수가 뻔하지 않을까. 왜냐면 왜 이제 시간을 재서 문제를 푼다는 건 시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보통 아이들이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고1, 고2 과정까지를 저는 중등 때 대비를 해놓는 게, 이제 그 전에 시험지를 기출 모의고사라고 하잖아요. 기출 모의고사가 매년 그러니까 4회씩 있는 거예요. 그 4회씩을 3, 6, 9, 11월 요 4회씩을 한 3개년씩은 중1, 중2 때 풀고 올라오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은 편해요. 시험 점수가 사실 안 나와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뭔가 타격이 없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미리 이제 내 아이는 이 정도의 고2 모의고사를 보면 뭐 3월이나 6월에 몇 등급이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시기도 편하고,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이런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뭔가 맞춰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자격증 시험 이런 것도 많이 대입에 도움이 되고 했었는데, 고입에도 도움이 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의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등급도 예전하고 전혀 다르게 등급 컷이라는 게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 넘으면 1등급, 80점 넘으면 2등급, 70점 넘으면 3등급,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급이 매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아이의 점수만 정확히 알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공부가 되어 있는지도 판가름하기가 쉽고 그리고 고등 대비를 미리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중3 때 그거를 막 맞닥뜨리기도 그래도 사실 불가능하진 않은데 제 생각에는 중1 때에는 어느 정도 독해 연습을, 약간 작문 연습을 좀 해놓고, 그리고 중2 때부터는 시험을, 약간 저는, 빠른 선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약간, 이 정도 과정은 해보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선행이라고 저는 이건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중2 때 어느 정도의 모의고사를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좀 슬슬 하시면서 점수를 어느 정도, 내 아이가 이 정도 점수를 받고 있구나, 라는 걸 가늠하시고, 이제 중3 때 마무리 짓는 거죠. 이제, 우리 아이가 몇 학년 거, 몇 월을, 몇 등급이 나오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제 고1을 딱 들어갔을 때, 고1 3월에 이게 중등이 굉장히 빠른 게 3년밖에 안 되잖아. 3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6학년에서 1학년으로 넘어왔어요. 1학년은 적응하느라 바쁘고 이제 2학년이 됐단 말이에요. 2학년 때 준비를 하지 않으면 3학년이 되면 3학년 때는 고등 대비를 할 수밖에 없고 마음도 급해져요. 3학년 때 이제 어영부동 하다 보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고1 3월이 돼버려요. 왜냐면 3학년 말에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어머니들 다 알고 계실 텐데 수학 특강이 정말 많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여기저기서 과학 특강도 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국어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영어는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남 어머니들이 어디 어머니들이 중3 때 모든 과정 영어는 뛰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그건 선행이라고 보긴 힘들고 좀 어느 정도의 대비 영어를 다 뛰어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 유형은 좀 어느 정도는 좀 겪고 시간 재서 1시간 10분 안에 그런 문제를 푸는 것들은 뭔가 경험을 해보고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들어가시지 않으면 그 예비 고1이 됐을 때 그 몇 달 안에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국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영어 시험 훅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중2 때부터는 슬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학원에서 그런 대비를 해주는 학원도 있고 안 해주는 학원도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중등에서 나 100점 맞는데? 나 90점 후반인데? 라고 중등 내신에서 만족하는 어머니들도 계시고 만족하게 만드는 학원도 있고 만족하는 학생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내가 받은 점수는 현재 받은 점수는 90점 이상이니까 내신에서. 근데 그 내신이란 중등 내신이라는 것이 사실 고등 내신과 이어지기도 조금 힘들고요. 양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등 내신이라는 것과 모의고사라는 건 완전 별개의 시험이라는 거. 그래서 중등 내신을 잘 본다고 해서 고등 모의고사, 그러니까 정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전혀 않을 거라는 거. 근데 생각보다 고등에서 4차례나 시험을 보잖아요. 3, 6, 9, 11월. 이렇게 4차례를 이제 모의고사를 치르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너무 안 하고 넘어가실 수밖에 없게 되는 중등에 너무 만족을 하시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중등부터는 좀 고등 대비를 하시고 이렇게 선행을 막 엄청나게 심하게 하시라는 것보다도 시험 유형을 어느 정도는 트레이닝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만족스러운 고등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결국에 이렇게 공부의 습관이 조금 들어지고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어떤 영어에서 길러진 끈기와 이 시험 체제에 대한 익숙함이 다른 과목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네요. 그쵸. 영어가 좀 시간을 많이 덜 잡아주면 이제 다른 과목을 할 시간, 그쵸. 영어는 약간 매일매일 하는 약간 우리로 치면은 운동 같은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시그니처에서는 그러면은 그렇게 준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시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학습의 어떤 습관적인 부분들이 길러지거나 시험에 대한 익숙함이 길러질 수 있도록 무언가 이제 체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그쵸. 있나요? 저희는 약간 중등, 고등 학원이기 때문에 저희 보통 중등에서 고등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고등 전문이기는 하지만 시그니처 그러면 사실상 중학교 때부터 쭉 이어져서 그쵸. 할 수 있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준비할 수 있는 학원이라고도 볼수 그쵸. 있는 저희는 보통 저희 중등 아이들이 고등을 가서 이제 고등에서 뭐, 성적을 좀 잘 받아서 아이들이 뭐 친구들을 데려오는 약간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다른 학원에 비해서 모의고사 준비를 좀 빨리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약간 스며들게 중1 때부터 막 시간 내서 모의고사 풀리고 이러면 아이들이 정말 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중1에서는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단어도 그 안에 조금 익힐 수 있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약간 자기도 모르게 중1 때는 모의고사를 맛보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건 모의고사다. 이거는 고등 대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중1 때는 그걸 접하고 중2 때는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어머님들께서 중학교 때부터 보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시는 네, 말씀이 맞아요. 동생들 보내.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동생들이 많이 다니죠. 알겠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